지금 전체 식이 몇 차식인지는 알아요? 51번 질문하신 게 I인가요? 몇 차식이야? 그럼 10차식이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x-a라고 하는 것과 x-b라고 하는 걸 전개하게 되면 2차식일 건데 2차 함계수의 값은 1이고 1차 함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 만약에 x-a하고 x-b하고 x-c를 전개하게 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한다면 이제 느낌이 올 것 같은데? 이러면은 4차식이 될 건데 3차 함계수의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치가 있어가지고 직접 계산하지 말고 여기 가운데 보는 플러스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x의 10차식이 될 거고 구차항 계수의 값은 여기는 플러스고 1부터 10까지 합의값이 구차항 앞에 있는 계수라는 걸 눈치채세요라는 질문인 거야.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답은 55가 되겠죠?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0번은 x라고 k라는 값이 루트 2였을 때 k를 대입한 값을 계산하세요. 일단은 대입하기 전에 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똑같은 게 있어 보인다? 이거는 a라고 인식하고 이걸 b라고 인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a고 이건 b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는 형태인 거죠. 그럼 결국은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소거되는데 앞에서 2ab가 남을 거고 뒤에서 마이너스 2ab가 남을 건데 빼주면은 4ab가 되겠네. 그럼 4ab에 대한 형태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4ab의 값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게 I 했니? 그러면 전체 삼승하고 삼승이기 때문에 삼승의 값을 묶어주고 나서 이 안에 거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삼승할 수 있죠? 그게 먼저 곱한 게 9-2k 제곱인데 먼저 k를 대입하면 사수가 불편하지만 나중에 연산한 다음에 k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루트 k 대입했더니 2, 9에서 4를 뺐더니 5가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결국 구하는 거는 4 곱하기 세모가 잘못했나? 아 그렇지 4k 제곱이지. 2k 제곱이 아니고 곱하면 4k 제곱이네요. 그러면 루트 2 대입하면 9-8이니까 1이네. 답이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9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 89번으로 가면 되나요? I는 그 전에 66번으로 갔습니다. 66번이 다음 식에서 5차식 그리고 5차항과 6차항의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5차는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x의 5승과 y의 5승의 값을 알고 싶은데 그 값은 x의 제곱 y의 제곱과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오차항들이 등장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필요 없는 것들은 x의 3승 y의 제곱, x의 제곱 y의 3승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 값이 x의 5승하고 y의 5승이니까 필요 없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을 x 제곱 y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 플러스 y가 남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해주면 x의 3승, x의 5승, y의 5승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i 이해되셨나요? 근데 x의 6승하고 y의 6승의 값을 알고 싶다면 이 값은 x의 제곱과 y의 제곱의 값을 3승한 녀석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x의 제곱을 3승하면 6승이 될 테고 y의 제곱도 3승하면 6승이 될 테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게 a 플러스 b의 3승 중에 a의 3승, b의 3승만 지금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없애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납득되셨나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계산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먼저 x제곱 y제곱이 필요하고 x 3승 y 3승이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x제곱 y제곱의 값은 합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2xy를 빼야 되니까 합의 값을 제곱하면 1 여기도 2배에서 빼게 되면은 1 마이너스 6이니까 7이 될 것 같은데 이해 되셨나요? 그 다음은 요 값은
x 플러스 y의 3승에서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니까 여기다 숫자만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1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 값을 대입하려고요. 첫 번째 건 7이고 두 번째 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9. 그 다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느낌이 싸한데? 이렇게 음수가 나오나? 마이너스 70하고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61인가요? 왜? 네, 저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 잘못 구했어?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했더니 플러스 5가 답인가? 아니다. 플러스 7 맞는데?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2배에서 빼야 되니까 이게 7 아닌가? 7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뭐 양수값이 큰 값이 나오겠지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인데 7을 3번 곱했습니다. 7을 3번 곱하면 누구지? 49 곱하기 7. 343인가? 49한테 7을 곱했더니 7, 4, 28, 7, 9, 63, 343인가요? 지금 343에서 3 곱하기 이 값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 이 값이 꽤 큰 값이 나오나 보다. 어이구야, 이렇게 할 걸겠다. 앞에 건 49 곱하기 7이었는데 뒤에 거는 27 곱하기 7인가? 내 말 이해되니? 그럼 49에서 27을 뺐더니 22? 20에다 7 곱했더니 154? 154하고 마이너스 61만 두 개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더하기는 선생님 못하는데. 다음 몇이죠? 90. 이게 지금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인식하려고 합니다. x의 5승하고 x의 6승의 값은 x의 5승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y의 5승하고 y 6승은 y의 5승으로 묶어주면 y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런데 이 왼쪽에는 x의 5승 곱하기 x 플러스 1과 y의 5승 곱하기 y 플러스 1의 값을 이 식을 이용하면 좀 다르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x 플러스 1의 값은 2항만 해주면 마이너스 y가 될 테고 y 플러스 1의 값은 2항 해주면 마이너스 x가 되니? 네. 그래서 거기다 여기다 지금 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거든? 네. 그럼 대입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x의 5승 곱하기 y? 아이고야, 선생님 4승이라고 써야 되지? 선생님이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한 줄만 생략했거든? 밑줄 친구한테 마이너스 y를 대입했고 이렇게 표기한 게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밑줄 친구한테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xy의 값은 요 값이 지금 플러스 3인 거네. 그래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3 곱하기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니까 이제 4승 더하기 4승만 계산하면 되겠다. 다음 단계는. 다른 접근 방법을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드릴 게 몇 번이죠? 89번인가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아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70번. 7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도 똑같이 70번인가요? 70번은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분수꼴로 주어진 2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먼저 뭘 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식을 정리부터 하려고요. 얘는 각각의 값들을 나누기 해가지고 따로따로 쓰면은 문제가 요구한 게 뭔지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각 따로따로 쓴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를 관심 있게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x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은 공식이니까 x 플러스 x분의 1 전체를 3승한 거에서 3배 한 걸 빼야 되죠. 네. 근데 거기다 지금 2배 된 녀석의 값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겠네요. 난 이것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필요한 건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합니다. 요 값이 지금 누군지 알면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준 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녀석을 통해서 이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요게 좀 껄끄럽네. 요게 문제다. 그런데 x의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
이 식을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뭐 2를 빼면 되나? 아니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2를 더하면 되나? 이런 착각을 많이 하거든. 절대 이 녀석의 값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가운데가 플러스였을 때가 이게 공식인 거지. 가운데가 마이너스인 녀석은 반드시 합차 공식을 사용해야 돼.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필요한 건 이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난 이게 필요한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고 그 t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이 양수라고 문제겠으니까 t의 값도 양수겠네? 네. 거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x-x분의 1을 음수겠다. 양수 곱하기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은 지금 x-x분의 1을 s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럼 문제가 준 건 지금 ts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하루 t라는 얘기야? 네. 그리고 t하고 s는 또 식이 뭐가 있지? t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s를 제곱한 다음에 4를 더해야지 등호가 성립하니? 네. 그러한 ts의 값 중에 t값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난 지금 t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이해됐나요? 네. 근데 t값을 여기서 구하기가 영 불편해서 큰일이네. t값 어떻게 구하지? 대입에서 산수하게 되면은 산수가 그냥 산수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두 개씩을 연립해서 TS 값 구하는 게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X의 값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양변의 X를 곱해가지고 이항에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 버릴까 차라리? 선생님 지금 이항의 양변의 X의 제곱을 곱해버릴 생각이거든? X제곱 곱한 다음에 지금 이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을까요? 양변 X제곱을 곱했고 이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근을 구해버리면 어떨까 싶었어요. 여기서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근이라고 생각하고 근의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 근의 공식 알고 있나요? 짝수 공식도 알고 있나요? 네. 나 지금 짝수 공식 쓰고 있습니다. 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그럼 x의 제곱의 값이 3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면은 양수의 값을 제곱한 값은 양수가 될 텐데 마이너스면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선택해야 되겠네. 그러면 무엇을 제곱한 게 3-2루트가 나오지? 무엇을 제곱한 게 3-2루트가 나올까? 루트 2-1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2-1을 제곱해봐요. 그럼 3-2루트 2 맞아요? 네, 루트 2-1을 제곱하게 되면 3-2루트 2가 될 거고 x값 자체가 루트 2-1인 거네. x를 구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게 산수가 불편해서 이게 틀린 풀이가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산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x를 바로 구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x의 값을 구해버렸으면은 x의 역수의 값은 누구야? 루트 2-1의 역수의 값 암산되지 않나요? 우리 유리하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네. 유리하면 누구냐고요? 루트 2 플러스. 네, 유리하면 분모가 1이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두 개 더했더니 결국은 이 값은 2루트 2야? 네, 2루트 2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루트 2를 3번 곱하면 누구지? 거기서 2루트 2만 빼시라고요? 그래서 14루트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89번 전에 있으면 지금 질문하세요. 89번. 민차이는 없어요. 아이도 없어요. 그럼 8 풀어야 될 게 그 다음 89번이라고 아까 현주 얘기한 거죠? 네. 선생님이 지금 원래 유튜브 강의를 결석 안애들이 있을 때마다
찍어가지고 전 유튜브에 올렸었거든. 근데 지금 가르쳤던 학생이 선생님 우리 버리고 이제 수업 안 한다고 갔으면서 수업하면 어떡해요? 영상 올렸더니 구독해가지고 눈치채버렸어. 니네 왜 구독 안 눌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몰라? 기본 아니야 그거? 자, 89번으로 갔습니다. px라고 한 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생긴 x 플러스를 3승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식은 한번 쓰긴 써야 되겠다. px라고 한 식이 x 플러스를 3승으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몫은 x라는 문자의 식으로 qx라고 쓸 거고 나머지까지는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도 언급해주고 있네? 그럼 또 다른 몫의 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px라고 하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이때 몫의 값은 q1x, 이때 몫의 값은 q2x라고 하자. 서로 다른 몫일 테니까. 나머지 값은 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식은 서로 px, px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그러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밑에 있는 식을 위에 있는 식처럼 쓰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형은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처럼 쓸 계획입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 제곱만 썼으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q1x까지는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런데 이 뒤에 거는 2차식인데 이거 뒤에 거는 1차식이니까 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위에 걸 밑에 것처럼 쓰는 중인데 이 중에서 x 플러스 1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어디까지 여기다 묶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묶어주고 남은 녀석의 값이 얘랑 똑같아야 되겠네. 이 말이 현주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이해됐어?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몫의 값이 누구야? 몫의 값이 2인가요? 그 몫의 값이 2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로 뺐더니 a-4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라고 한 식이 x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나누게 했더니 몫의 값은 2가 되고 나머지는 a-4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이게 나머지라는 걸 알게 된 거네. 그럼 지금 구한 거는 요 2차식의 값을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입해가지고 x 플러스 1 제곱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여기까지는 x 플러스 1 제곱으로 묶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녀석의 값이 똑같을 겁니다. 여기 들어갈 나머지 값인 a-4x-1과 이 나머지와 이 나머지는 서로 같은 나머지일 겁니다. 그럼 나머지가 서로 똑같을 거기 때문에 a가 누구란 얘기죠? a는 5란 얘기인가요? 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5하고 마이너스를 두 개 더해서 답이 4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 얘기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9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6번보다 앞에는 90번부터 가겠습니다. 90번은 방금 했던 문제, 실은 방금 했던 문제가 처음 배울 땐 좀 까다로운 편의 문제야. px라고 하는 식을 1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값이 qx 나머지 값 r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식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 p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그때 몫의 값은 qx, 나머지 값은 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px가 아니라 x가 곱해진 xpx라는 녀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xpx라고 하는 식을 또 다른 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계산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일단은 xpx가 누군지부터 밝히려고요. xpx는 방금 전의 식에 싹 다 x만 곱해준 게 xpx라서 방금 전의 식에 일단 x를 곱하겠습니다. r은 숫자고요. 거기다 x까지 곱했습니다. 근데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한 거는 r이라는 숫자와 x를 곱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나머지 값이 x란 문자에 대한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1차식으로 RX라는 식이고요. 이거는 함수로서 X라는 문자에 대한 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X를 다 곱해줬는데 이게 지금 XPX인데 문제는 XPX라는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과 그때 나머지 값을 조사하러 갑니다. 나는 그 몫과 나머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몫과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1이 2로 나누기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는 지금 2분의 1을 곱했고요. 나머지 두 녀석한테는 2를 곱해주려고요. 어떤 숫자가 a, b 곱해진 녀석의 값이 있으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을 곱했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건 2배를 해줘야지만 같은 식인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2x 플러스 1만 2분의 1 곱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2배를 해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RX라고 하는 것 자체도 1차식인데 1차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누기 하면 차수가 더 낮은 상수항이 나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R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을 세모에 써야 되거든. 이 말 이해됐어? 그럼 몫의 값을 R로 잡으면 RX 플러스 2분의 1 R이고 빼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R이니까 지금 R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이 R이고 나머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인 거네? 이거를 여기 RX한테 대입해가지고 앞에 것만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도 여기까지도 X 플러스 2분의 1로 묶었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 R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의 값이 나머지네요. 그 답이 지금 3번이 답인가요? 지금 했던 거는 실은 경험이 여러 번 쌓여야지 좀 쉬워지고 그 전까지는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96번이라고 했는데 96번 앞에 얘기해 주세요. 네. 아이도 없나요? 네. 아이,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잘 해가지고 왔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의 값이 2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꼭지점 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BC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그렸습니다. 반원이 뭔지 아시죠? 4분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4분원이라는 표현은 자주 보는데 원의 4분의 1만큼을 얘기하는 거거든. 원의 4분의 1만큼이 4분원인데 나중에 4분원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지금 원의 4분의 1만큼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저쪽으로 수선의 발들이 QRS라고 얘기한 다음에 색칠한 넓이의 값이 80이었을 때 새로운 사각형의 넓이 아니다. 삼각형 PRC의 넓이의 값이 80이라고 얘기했구나. PRC의 넓이. 지금 PRC의 넓이의 값을 구하세요. 먼저 PC의 길이가 누군지 알고 있나? 네, PC의 길이는 지금 원래 이게 지금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지름 20으로 똑같겠네요. 근데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가 80이라고 있단 말이야. 삼각형 넓이가 80이었을 때 요만큼 길이는 모르겠어. 그냥 A라고 할래. 요만큼 길이도 모르겠습니다. 요만큼 길이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S 길이가 몇이야? 네, 한 변의 길이가 20이었으니까 20-A고요. 그 다음 AQ의 길이의 값은 20-B가 될까? 높이의 값도 20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사각형의 넓이는 20-A하고 20-B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겠네? A, B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80이라고 하니까 2분의 1 AB의 값이 80이니까 AB는 160인가?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만 쓰면 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만 사용했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00인가요? 이제 필요한 거는 전개한 다음에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00-20A 플러스 B AB의 값에 대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건 A 플러스 B만 이제 알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뭐가 이상한데? 지금 산수 잘못했나? A 플러스 B의 2배 하게 되면은 320 맞냐? 320 이항하면 720이냐? 맞아요? 그럼 720이면은 이게 애매하네. 36 곱하기 20 720이 또 뭐 곱하기 뭐야?
18 곱하기 40? 36 곱하기 22가 더 나가야 되니까 144 곱하기 5가 720인가? 맞아요? 144 곱하기 5? 네. 그럼 a 플러스 b의 값 144 앞으로 나와서 12루트 5인가? 뭐 답이 왜 이래? a, b 고백값은 160. 그럼 400을 더했더니 560. 여기다 20 곱했더니 240 루트 5? 뭔가 찝찝해. 산수 틀린 것 같아. 답이 이거 맞는지 확인 좀 해봐. 아, 니네 풀어왔을 거 아니야? 맞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맞은 사람이 없어요? 안 풀었어. 답 봐봐요. 맞아요. 아, 답이 이거 맞아요? 숫자가 그지 같아서 찝찝해서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이죠? 전 108번. 1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17번, 97번, 97번 먼저 갑시다. 나는 좀 이제 더운데 오늘? 현주 안 추워? 나 이제 땀나기 시작하는데? 97번 문제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말귀를 알아들으면 쉬운 문제, 괜히 어렵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멈추면 어려운 문제인 형태거든? 97번은 실은 되게 쉬운 문제야. 다음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마지막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xy라는 문자식으로만 표현하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건 직사각형 넓이만 구하고 싶어. 직사각형 넓이니까 내가 필요한 건 가로 세로 길이야. 근데 가로 세로 길인데 우리는 원에 대해서 이게 반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 길이의 절반인 건 알고 있니? 그 말 이해되시나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값은 AB라고 하는 현의 길이의 절반 길이인 거는 아는 거 맞아요? 현주야 빨리 대답해 주세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가로 세로 길이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만약에 선생님 OC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CD를 B라고 한다면 전체 가로 길이의 값 2A가 되는 거죠. 그럼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지금 계획은 2AB 가로 2A 세로 B를 이용해서 이게 지금 답이라고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다만 문자만 XY라는 녀석으로 표현하라고 하니까 AB와 XY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가에서 OC라는 길이 A라는 길이와 CD라는 길이 B라는 길이를 두 개 더하면 이거라고 하네. DA라는 길이가 DA가 어딨어? DA는 2A. AB의 길이의 값은 B랑 똑같겠네. OB의 길이 값은 다시 A랑 똑같을까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게 3x 플러스 y 플러스 5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게 되면 2a가 남는 거네?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더니 2a라는 녀석의 값은 2x 플러스 2? a의 값은 x 플러스 1인가요? a가 x 플러스 1이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y 플러스 2야?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이것만 꼴랑 대입해서 답을 쓰세요. 네. 눈치를 못 챘던 거야, 단지.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97번 했고, 106번이라고 들었는데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08번이랑 108번. 99번으로 갔습니다. 99번 문제는 제대로 풀어드리고 쉽게 푸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99번 문제는 선생님이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알려주지 않았나? 32번 공식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라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그랬죠? B 플러스 B 플러스 C A B 플러스 B C 플러스 G Y 플러스 B C. 이 공식을 알면은 한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모르면 저 공식을 만들어서 풀어야지만. 근데 만들어서 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시험 볼 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풀이, 한 세 가지 풀이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실수 XYZ가 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얘기하니까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이면 X-3이 0이 되든지 Y-3이 0이 되든지 EZ-3이 0이 되든지 셋 중에 한 녀석은 반드시 0이겠죠. 셋 중에 누군가가 0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딱 찍어서 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셋 중에 적어도 한 개가 0이야. 그렇다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3, y-3, ez-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곱했을 때. 셋 중에 하나 0이니까. 그런데 이걸 전개하는 건 좀 불편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앞에 숫자가 똑같고 뒤에 숫자가 다른 녀석에 대해서 공식은 알고 있거든? 네. 이런 녀석을 전개한다고 한다면은 이 녀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a, b, b, c, c 플러스 a, b, c라는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가운데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게 마이너스, 네 번째 게 마이너스였나요?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었을 때 전개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첫 번째 것도 보호를 바꿔주고 두 번째 것도 보호를 바꿔주고 세 번째 것도 보호를 바꿔줄 생각이거든? 그럼 셋 다 보호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합수는 똑같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어차피 앞에 숫자 다 똑같다고 한다면 이걸 전개하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x에 해당하는 3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개 더한 거 그리고 x의 제곱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두 개끼리 곱한 거 그리고 x 마지막은 3개 곱한 건데 마지막은 보호가 마이너스인가? 네, 27.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공식에 대입하는 것들이 뭘 대입하는지를 머릿속에 집중해서 놓치면 안 돼. 자, 이 값이 지금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거든?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지금까지 사용한 건 가만 사용했죠? 나에 주어진 게 이렇게 생긴 게 서로 똑같다고 얘기하거든? 이거 있는데 이거? 오른쪽 거? 오른쪽 거 지금 이거잖아. 오른쪽 게 지금 왼쪽 거랑 똑같다며. 그럼 이 왼쪽 거를 대입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거에다 3배해서 쓰게 되면은 요 값이 9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2z야? 네. 그럼 이게 지워지네. 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xyz의 값은 27인 거 알아?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10 곱하기 xyz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배만 하면 되는 건가? 27에다가 이해된 거 맞아요? 두 번째 풀이. 아니다, 세 가지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딱 두 가지로만 하자. 자, 이 문제가 맹점이 하나 있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어렵게 푸세요가 원래 출제 취지야. 곱셈 공식에 입각해서 천천히 푸세요. 이게 출제 취지인데 우리가 출제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인데 누군가는 3이 있을 거 아니야. 셋 중에 하나가 3인데 누군가 3이 있을 건데 이 셋 중에 누가 3인지는 모르는 거지. 누군가 한 녀석의 값이 3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누가 3인지는 모르겠어. 셋 중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문제는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했는데 혹시 셋 다 3이지 않을까? 를 생각해 본 거야. 셋 다 3이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가 될 거고 9한테 3을 곱하면 좌변은 27인 거네? 3 곱하기 3은 9, y가 3, 2z가 3, 9, x가 3, 2z가 3, 9. 왼쪽도 27, 오른쪽도 27. 딱 떨어지네? 이 바보 문제 잘못 출제했네. 셋 다 3인 문제를 출제했네, 우리한테. 땡큐. 그래서 5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2z인데 앞에 건 5, x의 값도 3, y 값도 3, 2z도 3. 답은 135. 이런 맹점이 있는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 실력이 없어도 촉이 다 3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렇게 풀어서 맞춘 애들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10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0번 문제는 함수의 수식에 숫자를 대입하세요. 일반적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함수한테는 뭘 대입하세요? 그럼 우리 잘 대입할 수 있어. 그죠? 이런 거 잘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제 요구한 거는 대입할 포인트가 두 군데가 대입할 값이래. 대입할 때 x한테만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n한테도 숫자를 대입해서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대입한 녀석을 생각하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생각이 x에만 숫자를 대입한 거에 꽂혀 있으면 아마 막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린 x하고 n값에 동시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녀석의 값은 요 함수의 x의 1차항 계수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함수의 x의 1차항 계수가 필요한데 먼저 f1x라는 녀석의 값이 있고 내가 f6x가 필요하니까 가만 보니까 n값을 가지고 n 플러스 1값 구하는 거라서 1 대입한 거에서 2 대입한 걸 얻어내고 2 대입한 거에서 3을 대입한 거 얻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먼저 n값한테 1부터 대입해 보려고요.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거든? 요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 n값한테 2 대입하려고 합니다. n값한테 2를 대입하게 되면은 f3x의 값이 f2x 플러스 2라는 것도 이해돼요?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두 개 x값 대신에 x값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얘기인가? 이 말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아예 지금 함수가 요 함수가 fex라는 함수인데 fex라는 함수와 f1x 플러스 1은 똑같다고 했는데 f2라는 함수에 x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하니 나는 x값 대신에 여기도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고 여기도 x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은 똑같다는 얘기네. 그래서 x 플러스 2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x 플러스 3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지금 똑같이 x 플러스 1을 대입했으니까 이해됐을까요? 4를 대입했습니다. 6까지 가야 되니까 4 대입했던 f4x의 값은 f3x 플러스 3인가? 자, 지금 n값한테는 3 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f3x한테 x 플러스 3을 대입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이 x값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럼 x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f1 x 플러스 6인가? f5x라는 녀석의 값이 f4 x 플러스 4 이거는 여기 x값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f1 x 플러스 10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값한테 5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한테 5 대입했더니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x값들한테 x 플러스 5를 대입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다 지금 x 플러스 5, 여기도 x 플러스 5를 대입했더니 f1 x 플러스 15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x 플러스 15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여기다 지금 x 플러스 15를 대입할 거라서 x 플러스 15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5의 제곱 플러스 10 여기서 1차항 계수가 필요합니다. 1차항 계수의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차항 계수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건데 1차항의 값은 3 곱하기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3 곱하기 앞에 거 1개, 뒤에 거 2개 그 다음 여기서 1차항 계수의 값은 가운데 30x라는 녀석한테 6배 되겠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82x가 나오겠네.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앞에 거는 15를 제곱해서 225 225한테 3배 했습니다. 선생님 못하는 장르인데? 이제 나는 못해 이제 675인데 675에서 180 빼야 되죠? 그건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게 몇 번이죠? 저는 108번. 1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2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왜냐면은 연립방식을 풀어서 x하고 y를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x하고 y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야.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배워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푸는 문제거든. 지금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밑줄 친 두 녀석의 값을 더하기를 해보거나 두 녀석의 값을 곱하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느끼세요.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어요 라는 장르야. 쌤이 두 녀석의 값을 더하기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그리고 마지막이 8? 근데 두 개를 곱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개 곱하는데, 전개하게 되면은 xy, x하고 x분의 1 곱하면 1, y하고 y분의 1 곱해도 1, x분의 1, y분의 1 곱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뒤에 있는 숫자 두 개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0인가? 이해됐나요? 그럼 문제가 준 거는 지금 이걸 준 거네. xy 플러스 2 플러스 xy분의 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이게 4라고? 이게 뭔가 느낌이 완전 제곱식 같지 않냐? 이게 4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양변에 xy를 곱하게 되면은 xy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xy 고백값은 1이라는 얘기네요? xy 고백값 1입니다. 근데 xy 고백값 1이니까 이것만 통분해주면 앞에 게 x 플러스 y 뒤에 거 통분했더니 xy분의 x 플러스 y 이게 지금 8인데 분모가 1이라며. 그럼 두 개 x 플러스 y가 8이니까 x 플러스 y는 4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 공식만 대입하면 되겠다. x 플러스 y 세제곱한테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를 하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합의값한테 4를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4 대입했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끔 선생님이 이제 너희 나이 때 애들한테 수업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건 정말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거든,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맞아.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는 더하기 하고 곱하기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산수에 집중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어떻게 시작할지를 기억에 남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더하고 곱해보면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08. 108번은 개념센 수학에서 했던 거잖아. 아, 그래서 108번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풀어줘가 녹화된 게 있어. 그래서 똑같은 걸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108번은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10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5번이 105번은 문제가 이거는 뭐 학습을 통해서 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센스가 필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현주는 센스가 없어 남자친구를 늦게 사귈 것 같아. 이건 되게 감각적인 센스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미팅 같은 거 대학 가도 니네가 미팅 같은 걸 하게 될 건데 미팅 자리에 나가가지고 남자 여자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뭐에 땡기냐면 위트 있고 재치 있는 사람한테 사소한 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인기 있거든. 수학 문제도 똑같아. 가끔 어떤 문제들은 약간 뭔가 센스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풀란 얘기인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딱 풀었는데 제대로 딱 그게 맞는 풀이고 출제자의 원하는 풀이었을 때가 이게 푸는 사람도 즐겁고 그 풀고 있는 걸 보는 사람도 즐겁거든. 아, 이게 감각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야. 그런데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느는 건 아니야. 이건 센스가 필요해. 단지 센스가 필요해. 지금 문제에서는 x제곱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묻는 문제거든. 근데 이걸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묻는데 이 문제가 이 녀석의 값이 들어있어.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과 x 플러스 1로 이걸 쪼개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야. 선생님이 단지 여기 있는 녀석을 따로따로 2만 1 더하기 1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걸로 나누기 하라고 있는데 이 값으로 지금 나누기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a 플러스 b의 함수로 인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함수로 인지하게 되면은 앞에 거는 3승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마지막 녀석의 값이 뒤에 거의 3승인가요?
그러면 문제 시킨 거는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누기 위한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은 x제곱 플러스 1을 다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얘로 나눠 떨어지겠네. 밑줄 친 값들은 나머지가 안 생기겠네.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만 나머지가 발생한다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래서 문제는 요거에 대한 나머지를 구해서 rx라고 잡으세요. 근데 얘는 전개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이것만 나누기 하면 되겠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x 곱했더니 x의 3승 플러스 x입니다. 뺐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몫의 값은 3인가?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뺐더니 2x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나머지 값은 2x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5만 대입하세요. 5 대입했더니 8인가요? 다만 요거를 이렇게 보는 능력치가 필요한 문제였어. 이거는 수학적인 실력과는 무관해. 약간의 감각이 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볼게요. 10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03번도 생긴 거 어려운 문제인데 사고의 기술이라고 써 있잖아요, 문제. 이것도 약간의 센스가 좀 필요해. 푸는 동안에 똑같은 게 등장하는데 똑같은 게 등장할 때 그 똑같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 일단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된 녀석을 만나서 이걸 지금 계산해야 되거든. 계산한 다음에 5차항계수와 4차항계수가 지금 궁금해. 지금 밑줄 친 값을 계산해야지만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항이 4개짜리를 삼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걸 대입한 것도 삼승하게 되면 장난 아니야. 대입해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오게 하겠지? 하지만 이 문제 출제 취지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어. A의 3승 마이너스 8B의 3승의 값을 이렇게 인식하고서 인수분해를 하면 문제를 풀리게끔 문제를 만든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3승 빼기 3승이니까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이면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가? 그런데 인수분해가 지금 이해된 거 맞을까? 그런데 A-2B라는 값을 조사해보면 여기는 이 값에서 여기다 2배의 녀석을 빼게 되면 뭐가 나와? 나 지금 앞에 거에서 2배 한 걸, 이거 2배 한 걸 빼면 뭐가 남냐고. 이것만 남네. 얘가 x의 3승이라고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시계에서 4차항과 5차항 계수가 필요한데 단지 여기서만 x의 3승이 곱해질 거라서 x의 제곱의 계수가 누군지 x의 계수가 누군지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전체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x의 제곱과 x의 계수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이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돼. 이해됐을까? 그럼 a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나 이제 여기서부터 못하겠는데 이제 살짝 괴롭다. 이걸 내가 이거 다 썼어 이거를. 자, x의 제곱의 계수 구합니다 지금. x의 제곱의 계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12하고 16인가? 28? 여기서 x의 제곱의 계수 구하려고요. 8, 8, 6, 6이면 20? 20에다 지금 2배 했으니까 40? 여기서 2차항 계수의 값이 3, 4, 3, 10, 10에다 4배 했더니 40? 40, 108? 맞아요?
이제 1차 함계수 구하려고 합니다. 1차 함계수 구하는 중인데 1차 함계수의 값은 24 더하기 24, 48. 여기서 1차 함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12 더하기 12, 24에다 2배 했습니다. 48. 1차 함계수 구하고 있습니다. 6 더하기 6이니까 12, 12에다 4배 했으니까 48. 48 3개면 누군지 모르겠다. 이건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저도 110번. 네, 110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지금 다 이해되고 있는 거 맞아? 자, 110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문제야.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모든 참고서에 다 있어. 그래서 만나는 횟수가 되게 많이 만나. 자, 일단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삼각형이 있고 정삼각형에 대해서 AB의 중점과 AC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이 연장됐을 때 만나서 원과 만나는 점이 P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MN이라는 길이를 X라고 했거든? 여기 지금 X라고 써있잖아. MN 길이를 X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MN이 X면 정삼각형 한 변 길이는 몇이야? X 플러스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6이야. 내가 중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했거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선생님 소름 끼치게 하지 마. 가끔 무섭거든 너희들. 자, x가 가운데 이 중점을 연결한 길이가 x라고 하거든. 그럼 정삼각형 한 변 길이가 몇이야? X. 네. 다음에 이러면은 선생님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막 쌍욕할 수 있어요. 중학교 교문에 똥 싸고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선생님 서울에서 일할 때 그런 일 있었는데. 쌤이 일했던 학원이 8층짜리 빌딩에다 학원이었는데 1층이 피자 그 홈서비스 배달하는 업체가 있었고 2층이 교무실이었어. 선생이 100명 정도 있었어. 그런데 내가 선생님 제일 먼저 출근하거든. 고3 선생이었는데 그런데 항상 먼저 가서 수업 준비를 했었는데 누가 현관문 앞에 똥을 싸고 내가 출근해 똥을 싼 거야. 근데 똥이니까 나 치우기 싫어 냅뒀어. 그래서 여직원이 젊은 20대 초반 여직원, 그 데스크에 돈 받는 여직원이 출근해가지고 똥 치고 있더라고. 선생님 먼저 출근했는데 모르시고 들어가고. 약간 미안하고 불쌍하고 그러더라고. 좀 치워줄 걸 그랬나? 아마 술 먹고 급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자, 한변이라 EX승격까지 이해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저번에 보니까 정삼각형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더라. 한 변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 길이가 A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수선발을 내리려고 하거든? 이렇게 수선발을 내렸어. 그럼 밑에 있는 길이는 절반 길이 2분의 1 A인가? 네. 근데 여기가 60도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인가? 네. 그럼 높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의 2니? 네. 이해된 거 맞아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겠네. 그럼 높이의 값은 2분의 루트 3의 2인데 넓이는 몇이죠? 4분의 1. 그런데 이걸 지금 중학교 때 너희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너희한테 수능 끝나는 그날까지 심지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보통 다 기억하고 있거든? 전체 너희 또래 집단 아이들 중에 거의 한 40%는 무조건 기억해. 선생님은 수원에서 이런 거 모르는 애들 있으면은 병신들 니네는 뭐냐? 니네 쓰레기냐? 뭐 이런 걸 모르냐? 이렇게 상처 주거든? 즉 모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절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모르면 나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하기 싫어요. 난 바닥을 깔아줄 거예요. 이런 다짐이거든? 다음에 모르면 쌍욕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정사면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사면체 한 변 길이가 A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밑면의 높이의 값이 점선으로 그리는 게 밑면의 높이거든? 이 높이의 값이
2분의 루트 3a인 거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정사면체에서 여기다 수선발 내린 녀석의 값인 요 높이의 값이 알고 싶거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입체적인 높이를 궁금해하고 있어. 그럼 이걸 h라고 하지 말자. 그런데 수선의 발이 어디 찍히는지 알아? 네. 수선의 발은 무게중심에 찍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대1일 거 아니야. 네. 2대1이면 요만큼 길이 있잖아, 요만큼 길이. 네. 여기 길이는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겠네? 그럼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길이가 네. 6분의 루트 3a이겠네. 그런데 여기 길이, 여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누구지? 여기도 정삼각형의 높이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전체 높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네? 네.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기만 하면 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제곱을 했더니 4분의 3a 제곱? 이거 제곱했더니 12분의 1인가? 네. 36분의 3이니까 12분의 1 a 제곱. 4분의 3이면 12분의 9? 그러면 12분의 8, 3분의 2? 3분의 2면 9분의 6인가? 맞아요? 그랬더니 이 값이 3분의 루트 6a라고 써도 이해되시나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어. 왜냐면 딴 애들은 벌써 외운 거 가지고 숫자 대입이 다 끝났어 이미. 근데 이거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계산하고 있으면 그것도 잘할 수 없는 비결이야. 공부를 잘할 수 없는 비결. 자, 지금 증명도 해드렸습니다. 증명해드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음에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녀석의 값은 3분의 루트 6a입니다. 이제 난 부피가 궁금해. 부피 어떻게 구하냐?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나?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면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인가? 높이의 값이 3분의 루트 6a예요? 그럼 내가 3 한 개는 이거 두 개가 3루트 2라서 3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증명해봤다.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었거든? 다음에 모르시면은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모르시면은 이거는 아유야. 지금 현재 모르잖아. 너희가 여태까지 수업 들었던 선생들이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강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잘못은 아닌 걸로. 나는 진짜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는데 다음에 모르면 이제 니네 잘못이야, 그거는. 그건 혼나야 돼. 자, 일단은 설명은 했고, 자, 한 변의 길이가 2x야? 높이 누구야? 높이 누구라고? 네. 여기다 지금 2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루트 3x가 높이라고?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요거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x가 누군지 궁금한 거네. x가 누군지. 그럼 x를 뭘로 구할지는 이제 계획을 다음 단계에 세워야 되는데 다음 단계의 계획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 원은 외접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원의 중심이겠네? 그럼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P점까지 연결한 건 반지름이네? 네. 원의 반지름 길이를 아나 우리가? 원의 반지름 얘기한 적 있나? 원의 반지름 길이 모르는데?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여기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냐? 네. 근데 전체 높이 요만큼이 얼만큼인데? 전체 높이는 루트 3x. 3분의 2. 그래서 여기다 3분의 2만 곱하면 되지? 그럼 반지름 길이의 값은 2 3스. 그런데 니네 요만큼 길이가 몇인지는 알아?
여기 요 교점까지 길이 A에서 여기 MN이 중점이었던 것 같은데? MN이 중점이면 전체 높이에 대해서도 여기도 중점일 것 같은데? 그러겠네. 여기 요만큼 길이 2분의 루트 3x겠네. 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점선으로 표현한 요만큼 길이의 값이 2분의 루트 3x니까 선생님의 계획은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풀 계획인데.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는 알아? 여기 길이는? 그러겠네. 여기도 지금 중점일 테니까 2분의 x 플러스 1이겠네. 여기 길이 값은 반지름이잖아. 여기는 요 r.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요 값에서 이거 빼면 돼? 그게 뭔데? 6분의 루트 3x인가? 6분의 4에서 6분의 3을 뺐으니까 네. 이제 끝났어. 나는 지금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x값을 구해버리려고 해 이제. 여기가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했었고 여기가 지금 6분의 루트 3x였고 여기가 3분의 2 루트 3x였잖아.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귀찮네. 쉽게 풀 수 없나? 이게 몇 x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알 수 없나? 여기가 루트 3x 곱하기 6분의 4 루트 3x 곱하기 6분의 1 여기가 1대 4인가? 네. 여기가 1대 3에는 여기는 루트 15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1대 4면 여기는 루트 15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라고 하면 산수가 많으니까 이 값이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6분의 루트 13한테 루트 3x한테 루트 15를 곱한 녀석이라고 하는 게 산수가 쉬울 것 같은데? 이해됐나요? 네. 네. 그러면 어이구야 이제 거의 다 했거든? 요게 지금 루트 45 루트 45면은 3루트 5 6으로 약분했더니 그럼 이항해주면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x의 값이 1인 것 같고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2 그럼 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지? 유리화부터 해보자. 유리화면 누구야? 루트 5 플러스 1을 곱했거든? 4분의 2 약분할게. 이게 x네. 이 x의 값하고 x의 역수의 값하고 두 개 제곱에 더하라는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네. x분의 1은 누군데? x분의 1은 방금 전 거의 역수니?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은 누구야? 네. 두 개 더하면 루트 5가 나오네? 이제 끝났네. 우리가 구하는 값은 10 곱하기 요거 제곱한 거에서 2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실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은 직접 계산하면 x라는 문제는 2차식이 나와.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산수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번이요. 12번으로 갔습니다. 112.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구가 있습니다. 구에 대해 설명 좀 합시다. 우리가 구를 또 모르는 사람이, 근데 이건 다 대답했던 것 같아. 애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구가 있는데 구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r입니다.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구의 건널비는 네, 알고 있네요.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누구도 내용 정리해주거나 뭐 정리를 하면서 익히게끔 도와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공식이어야 됩니다. 반지름 길이 합의값은 9라고 얘기했고 건널비 합의값은 116, 부피 합의값은 132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세 군데 반지름 값을 이거의 반지름은 A, 이거의 반지름은 B, 이거의 반지름은 C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럼 알고 있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반지름의 합의값은 9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건널비 합의값이 116파이니까 건널비 4파이 A제곱, 4파이 B제곱, 4파이 C제곱 이것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은 4파이로 나누기 했더니 몇이야? 29? 그 다음이 9의 부피의 값도 해야 되겠네. 부피의 값이 3분의 4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다 더한 녀석의 값이 132파이 4로부터 나누기부터 할까? 4로 나누기 했더니 33? 네. 3배 해주면 99가 되는 거야? 이거 세식을 가지고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반지름 길이의 고백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삼성이 들어있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긴 거? 그거 써면 되겠다. 99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지막이 이거였나? 대입하세요. 부대입했습니다. 제곱한값은 29입니다. 얘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세개 고백값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밑줄 친 것만 구하면 되겠구만. 밑줄 친 것도 여기서 구하는 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B, B, C, CA. 두 배는 안 했네요. 그러면 9를 제곱했더니 81. 81에서 뭘 빼야지 29가 나오는 거야? 52의 2배 한 녀석이 52가 2배 한 거니까 26? 26을 빼야 됩니다. 그럼 뺐더니 3, 27. 27한테 뭘 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77. 맞아, 20. 이게 27이야. 아, 72? 네. 70이면 A, B, C 값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13번으로 갔습니다. 113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 113번은 쉬운 문제고 중요한 문제. 왜냐면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문제가 OA하고 OB하고 OC가 서로 다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방구석 같은 데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천장의 모서리 부분이나 방구석의 모서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A, B, C라는 녀석이 있으면 O라고 하는 녀석에서 OA하고 OB 수직이고 OB하고 OC도 수직이고 OC하고 OA도 수직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세 길이의 값은 OA는 A, OB는 B, OC는 C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때 문제 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13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군데 넓이의 합의 값은 27이라고 얘기하니까 첫 번째 OAB의 넓이 같은 경우가 2분의 1 AB가 되는 거니? 그래서 2분의 1 AB, 2분의 1 BC, 2분의 1 C라는 녀석의 값이 27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문제가 오라고 하는 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을 구하세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거에서 빼겠습니다. 앞에 건데 13 대입하세요. 그 다음은 2배 했더니 54. 54한테 2배 하세요. 빼기는 못합니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끝! 끝! 오, 쌤 예상 밖으로 니네 훨씬 잘해가지고 왔어. 훌륭해. C단계도 할만하죠? 네. 근데 C단계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너희가 틀렸어. 선생님이 풀어줬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풀 수 없어. 이거는 모든 애들이 똑같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선생님이 한 20번씩 풀어줘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건 문제가 어렵기 때문이야. 어려운 문제는 많이 해도 여전히 어려워. 하지만 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는 노력하면 다 풀리거든? 그래서 못하는 문제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제는 계속해서. 자,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공통수학 2로 가겠습니다. 1-2번이 지금 세점 좌표가 주어져 있고 세점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가 2배 관계에 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선분의 길이가 2배 관계에 있으니까 AC 길이가 BC의 길이가 2배라고 하네. AC가 BC의 2배가 되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경우는 AC가 2배의 간격이라고 BC. 네, 이래서 지금 여기는 AC가 BC의 2배였으면 좋겠고요. 또는 A점 좌표가 한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BC 길이는 짧고 BC 길이가 2배만큼 되는 길이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점은 2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A의 값을 다 구했으면 좋겠고 그 A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는 BC라는 점은 알고 있는 점인데 알고 있는 점 BC에 대해서 B에서는 한 칸 떨어져 있고 C에서는 2칸 떨어져 있는 BC라는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외분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A1을 구하려고 하는데 BC 두 점의 좌표에 대한 1대2 외분점을 구하면 되겠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또 한 점의 좌표는 A2라는 점의 좌표는 B점에서는 3칸 떨어져 있는 것 같고 C점에서는 2칸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3대2 외분점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X좌표가 마이너스 7로 고정되어 있다고? 희한하네. 첫 번째 1대2 내분점, 외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1대2 외분점 정거점 사이의 거리로만 풀 걸 그랬나? 나 선생님 외분점 구할게 그냥. 외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뺐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려고요.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된 거 맞아요? 그 다음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7 마이너스 6인가? 그래서 외분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3, 뭔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뭔가 잘못됐는데? 선생님 잘못했네. 선생님 지금 미안해요. 세 점이 한 직선 있는 세 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 직선 있는 세 점으로 인식해버렸다 문제를. 선생님이 좀 잘못 인식한 거는 일직선상에 세 점의 좌표 있다고 지금 착각해버렸어. 이 문제는 순수하게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길이가 2배 관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 문제는 길이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요. 어차피 루트가 나올 거니까 AC의 제곱의 값이랑 4BC의 제곱의 값이 똑같다고 놓고 풀겠습니다. 그럼 AC의 제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A하고 C 사이의 간격을 제곱했습니다. X는 8칸? 그래서 64. 그 다음에 A-7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4 곱하기. 그 다음은 BC의 길이. X는 2칸, Y는 4칸? 그럼 2칸하고 4칸이니까 제곱했습니다. 오른쪽이 80, 60살 이항이 좀 16. A-7의 제곱의 값이 1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6이 나올 수 있는 A의 값, 나 방정식 풀기 싫어가지고 11 대입하면 16 나오는 거 맞아요? 또는 3 대입해도 16인가? 된 거 맞아요? 그래서 10이라고 3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8-2) 8-1 8-1보다 앞에는 없어요? 8-1번으로 갔습니다.
A점, B점을 이어주는 선분 AB 위에 P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OAP의 넓이의 값은 삼각형 OBP의 넓이의 2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 빼기 B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분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해줬네. 그래서 마이너스 2,3하고 4,0은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A점 좌표의 값은 왼쪽 위에 있는 점이고 B점 좌표의 값은 오른쪽 밑에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때 문제가 P점은 이 선분 위에 있다고 AB라고 하는 선분 위에 어딘가에 P점이 있을 건데 원점 좌표를 찍어야 되겠네? 원점 좌표는 이런 데쯤 있으려나? 약간 기울기를 너무 가파르게 그려버렸네? 원점 좌표는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삼각형 OAP의 넓이의 값이 OBP의 넓이의 2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P점 좌표가 한 여기쯤에 있으려나?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2배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넓이를 결정할 것 같은데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 두 삼각형 다 높이의 값은 동일한 높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2대1 내분점 좌표로서의 P점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대1 내분점 좌표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게 P점입니다.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을 더했고요. 대각선끼리 곱하고 있습니다. 2하고 4를 곱한 8에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을 더해줄 거고요. Y좌표 계산하고 있습니다. 2하고 빵 곱했고요. 1하고 3 곱했습니다. 그때 P점 좌표의 값은 3분의 6이어서 2, 그 다음 3분의 3이어서 1, A에서 B를 빼라고 합니다. 되신 거 맞죠?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저 34쪽이 34쪽이라고 들었습니다. 34쪽보다 앞에 있나요? 10-10-1 2 세변의 중점 좌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어떤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만 똑같으면 이 점의 좌표들을 연결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중점들을 연결한 녀석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똑같기 때문에 중점들의 무게중심만 구하면 그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서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30쪽에 5번 문제는 외심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외심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진 점의 좌표들은 0,0, A, 0, 0,B까지 X축, Y축에 있는 점인 것 같은데 0, A, 0, 0,B A점이 0,0 B점이 맞게 봤나? C점 좌표 0,B라고 돼 있니? 이렇게 생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가?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야.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예? 빗변에 맞습니다. 외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외접하는 원이 만화라고 이렇게 외접하는 원이 있었을 때 이 선이 지름이 돼야지만 원주각이 90도가 되는 거지.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의 좌표에 외심이 있습니다. 그럼 중점 좌표이기 때문에 2분의 A하고 2분의 B가 이게 중점 좌표인 것 같은데? 된 거 맞아요? 그게 3,1이라고 했었나 방금?
네. 이 중심좌표가 3,2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 B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또 풀어드릴게. 6번으로 갔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P점 좌표가 좌표 평면 위에 있을 때 그랬을 때 다음이 성립하는 걸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직사각형 자체를 원점을 한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이 사각형이 ABCD라고 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한 점 P점 좌표는 임의의 점이라고 잡겠습니다. P점은 임의의 점이어서 XY라고 잡을 거고요. A점은 원점으로 잡을 거고 B점은 A, 0, D점은 0, B, 이 점은 A, B라고 잡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좌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AP제곱 플러스 CP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 AP제곱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인가요? 그 다음이 CP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X-A의 제곱, Y-B의 제곱이죠? 이제 우변값 계산하려고 합니다. BP의 제곱의 값이랑 DP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중이고요. 먼저 BP의 제곱의 값은 X-A의 제곱, Y의 제곱. 그 다음에 DP의 제곱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죠. 따라서 똑같습니다라고 한 줄만 더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이 수익선 위에 있는 AB 두 점에 대해서 AB의 중점 좌표와 선분 AB를 5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P점은 MP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때 서로 소인 두 개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핵심은 서로 소인 숫자로서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서로 소인 숫자를 찾읍시다. 먼저 AB의 중점이 M점이라고 하니까 수익선상에서 AB를 대충 찍어놓고 출발합시다. A점하고 B점을 대충 찍으려고요. 근데 5대3 내분하라고 했나? M점은 중점입니다.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AB를 5대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금 8토막 내야 되나? 8토막 냈을 때 요점 좌표가 AB의 5대3 내분점이니? 그랬을 때 P점 좌표가 MB라는 녀석의 몇 대면 내분점이야? 1대3 내분점이야? 근데 1대3 내분점인데 이거를 2대6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3대9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1대3만 하세요라는 얘기구나. 서로 소니까. 서로 소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을 때 서로 소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답이 2가 답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10번 10번은 평행사변에서 A점 좌표를 알고 있고 AB하고 BC의 중점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D점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평행사변이 있는데 한 점 A점의 좌표의 값은 1,2 이웃한 점 B점이 있고 C점 D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AB의 중점 좌표가 5,3 그 다음 BC의 중점 좌표의 값을 9,1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싶은 건 D점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 두 점 좌표가 포인트네? 5,3이 AB의 중점이니까 B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B가 누구면 5,3이 되는 거야? 그러네. 이게 9,3이면 C가 누가 돼야지 9,10이 중점이 되는 거야? 된 거 맞아요? 우리 세 개 꼭지점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럼 세 개 꼭지점 다 알고 있으니까 평행사변이라서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기 때문에 중점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의 중점 좌표는 5,9? 그럼 중점이 5,9니까 이거 두 개의 중점도 5,9가 나와있잖아. 그래서 1,
네. 어,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9번. A점, B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이거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네. 다음과 같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 위에 A점, B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AB는 길이가 짧고 BC는 길이가 깁니다. AB라는 녀석의 길이가 지금 한 칸이라고 한다면 BC의 길이는 세 칸이어야 됩니다. 근데 BC의 길이가 세 칸인 녀석의 값은 이쪽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AB가 한 칸이었을 때 BC의 길이가 세 칸인 건 이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AB가 지금 한 칸인데 여기는 세 칸이고 여기가 지금 세 칸이기 때문에 여긴 두 칸인가? 네.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B는 숫자로 알고 있으니까 A, B 두 점에 대해서 C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C1과 C2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냐?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였구나. 그럼 여기 길이 여기가 한 칸일 때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세 칸이니까 여기 실제 길이가 누군지 알면은 6배 준 게 우리가 찾는 답이겠네. 그럼 두 점 사이의 길이는 몇이야? X는 4칸 떨어져 있고 Y는 3칸 떨어져 있으니까 3대 4대 5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다 6배 한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연립방정식을 푸셔가지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쌍이라고 한다면 그 두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립방정식 우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한데 이런 유사한 문제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2차 연립방정식은 문제 유형이 20개 정도 돼요. 그 20개나 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아직은 처음 보는 거라서 0으로 끝나는 거 있죠. 0으로 끝나는 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하지만 0으로 끝나지 않는 녀석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볼 수 있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x 곱하기 x하고 y 곱하기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2y인가요? 그러면 이게 빵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x의 값이 마이너스 y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x라는 녀석의 값이 2y였을 때 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x, y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생각인데 x가 마이너스 y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식에서 얻은 녀석이니까 다시 대입해봤자 등호밖에 성립 안 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y를 제곱했더니 y제곱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y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제곱 그럼 마이너스 4y제곱인가? 그럼 y제곱은 마이너스 5야? 근데 실수의 값은 이게 불가능해. 실수의 값은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두 번째, x가 2y라고 한다면 2y를 대입했더니 4y제곱, 4y제곱, 3y제곱, 8y제곱에 3y제곱 뺐으니까 5y제곱, y제곱은 4인가요? 그때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때 x의 값을 맞추세요. 지금은 여기서 얻은 y의 값은 여기서 얻은 y의 값이라서 y한테 2배 한 게 x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때 이 점의 좌표에 대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x는 8칸, y는 4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점과 점 사이의 길이의 값은 8칸, 4칸 떨어져 있으니까 루트 80.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34쪽이 16번. 당신은 34쪽에 한 문제만 몰라? 16번? 근데 왜 채점을 안 했어? 민찬이는? 저 못했습니다. 뒤에 문제를 덜 했어? 아니요. 그러면, 채점을 못 했다고? 항상 채점하고 산수 틀린 건 걸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적으로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신입생이 더 들어올 거 아니야. 신입생 처음 들어와가지고 걔네들 틀린 문제 바보 마라 같이 수업 들을 때. 아, 쟤는 산수 대충 더하기 빼기 틀려가지고 저런 거 풀어달라고 하고 앉아있고 내 시간 낭비하네 저것이 막 이런 생각이 된다. 자, 1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A점, B점을 정확하게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선분의 A를 X축과 만난 점을 C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CB, AC하고 CB의 길이가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은 이렇게 선이 생긴 것 같아. 되게 가파르네. 그 선이 X축과 만나는 모양인데 한 점의 좌표는 A점 좌표는 4,6이라는 점이라고 얘기했고 B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X축과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C점이라고 얘기했고요. 알고자 하는 거는 AC의 길이 대 AC 길이 대 BC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몇 대 몇인지 비율만 알고 싶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수선해발을 내리면 A점 좌표에서 수선발을 내리고 A점에서 X축에다 수렴을 내리고 B점에서 X축에다 수렴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누구죠? 여기 길이는 누구죠? 근데 이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에 있어? 그렇네. 막꼭지가 그게 똑같으니까 닮았네. 알고 싶은 건 이 AC 대 BC가 알고 싶었지만 그 비율은 6대 4의 비율인 걸 알 수가 있네. 그 약분해서 3대 2가 되는 건가? 그 분수로 쓰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7번. A점, B점 좌표를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C점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을 때 A, B, C의 외접원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AB도 구하고 PQ도 구하세요. 공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 점의 좌표가 지금 A점, B점 좌표가 0,1, 1,0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하니까 AB가 지금 한 변의 길이라는 얘기잖아. AB의 길이는 몇이죠? AB의 길이는 루트 2인가요? AB의 길이가 루트 2면은 한 배의 길이가 루트 2짜리가 되는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C점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꼭지점 좌표 선생님 생각에는 Y는 X라는 라인상의 꼭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X랑 Y랑 똑같은 X좌표하고 Y좌표가 똑같은 이 Y는 X라는 직선상에 꼭지점 C라는 점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런 정삼각형이 있었을 때 문제는 C점이 이 점 말고 이 점을 선택하라는 얘기 같은데 C점이 1, 4, 5면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정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내가 구하는 거는 이 원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뭐였다고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으면 높이는 몇이라고? 아까 높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루트 3의 2? 2분의 루트 3의 2? 이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건데 높이의 값 중에 원의 반지름은 전체 높이의 3분의 2. 여기다 3분의 2 곱했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럼 넓이의 값은 몇이라고요?
9분의 6이니까 약분했더니 요게 넓이라고요? 3분의 2파였을 때 P의 값이 3, Q의 값은 2, 두 개 곱한 건 6입니다. A, B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좌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Y는 X라는 라인상이 있으니까 A하고 B는 같은 값일 겁니다. A, B는 같은 값일 건데 이게 A, A랑 똑같은 값인데 난 지금 A제곱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누군지 알아요? 이 점이 누군지? 그럼 이걸로 합시다. 저기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거 눈치 못 채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1이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재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제곱이 루트 1을 제곱한 2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a를 알고 싶습니다.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가? 된 거 맞아요? 이거 근해 공식도 써야 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중에 1, 4분면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될 건데 플러스를 선택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게 a 제곱이고요. 이거 제곱했습니다. 제곱한 게 4분의 4 플러스 루트 3 약분했더니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여기다 6배만 하면 돼. 답은 6 뺐더니 요게 답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일까요? 18번으로 갔습니다. 18번 복소수를 배웠니? 전에 따라하고 해서? 배웠긴 했는데 그러니까 복소수에 대해서 아예는 안 배웠어? 이 문제는 복소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볼게요. 이렇게 생긴 Z라는 녀석은 A 더하기 BI라는 녀석이 Z인데 Z1의 값이 2 플러스 3i면 점의 좌표를 2,3이라는 점을 찍으세요 라고 써있네. 그 다음에 Z의 값이 3-2i면 3,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찍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1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누구인가요? 이때는 점이 1,3이라는 얘기네. 이때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인가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x는 2칸이니까 제곱했고요. y는 4칸이니까 제곱했습니다. 루트 20이니까 2루트인가요? 첫 번째 기억은 참입니다. 두 번째, z하고 z바라고 하는 녀석을 곱했을 때 나타내는 점은 x축 위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z라는 녀석이니까 요게 지금 복소수가 필요하네. i는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할 거야. z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i인데 z의 켤레 복소수라는 녀석은 z바라는 녀석은 i가 있는 녀석의 보호를 바꿀 겁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z하고 z바를 곱하라고 하니까 z하고 z바를 곱한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곱하면 i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두 개 곱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어서 이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럼 결국 z바라는 녀석의 값은 그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0i여서 점의 좌표를 표현했을 때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0이라는 점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x축이 있는 건 참말입니다. 민찬이 지금 설명한 거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복소수의 값은 실수 더하기 허수 형태로 쓰여지는데 복소수는 실수의 값이나 허수의 값이 다 복소수가 될 수 있거든? 숫자 3이라고만 써있으면 그 3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0i라는 얘기고
2i라는 녀석의 값은 0 더하기 2i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점으로 표현하면 3 같은 경우에는 3,0이 되는 거고 2i 같은 경우는 0,2라는 적인 거야. 자, i가 없으니까 선생님 이해시키려고 지금 0i를 쓴 거야. 됐어요? 네. i는 며칠 내로 해결됩니다.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두 개의 숫자 나타내는 점을 이어주는 선분의 중점이 y축에 있나요? 앞에 거는 a, b가 되겠네. a 플러스 bi니까 뒤에 거는 이거의 보호를 바꾼 거니까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건가? 그럼 두 점의 중점 좌표의 값은 0, b가 중점인가요? 0, b는 y축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셋 다 모두 참입니다. 민찬이 된 거 맞아? 자, 그 다음 또 표현할 게 몇 번인가요? 19번으로 갔습니다. 쌤 예상보다 니네가 살짝 못하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지 상상을 해봤었어. 장에 있는 친구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쌤 내려오기 전에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심각하면 어떡하지가 걱정거리였거든? 그런데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선생님이 이 수업받은 레파토리와 수업받은 패턴이 있는데 보통은 요 정도 전, 그러니까 한 2, 30분 전에 풀이가 끝나고 다음 진도를 나가고 숙제를 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느리게 나가는 거야, 지금. 해마다 했던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실력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전국의 니네 또래 집단에 비했을 때 10% 안에는 못 들어와, 우리가. 근데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요 정도급의 학교가 좋은 학교들이거든? 이화여대가 이제 거기에 꼽사에 끼는 거고 근데 그 상위 학교들이 상위 거의 한 5%인 애들까지 갈 수 있어. 그럼 상위 10%면 어디 가냐면 상위 10%였을 때 가는 학교가 단국대, 뭐 세종대, 뭐 이런 학교들을 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 레벨은 너희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현재 이제 수학만 놓고 본다면 이제 수원대, 뭐 아니면 뭐 전남대, 뭐 이런 데가 우리의 이제 현재 수준인 것 같아. 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되게 많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하면은 갈 수 있어. 충분히 잘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쟁 상대가 없었잖아, 학교에. 막 탁월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쟤 이기려면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날 이긴다고? 내가 한동수 한동수 올려서 내가 전교 1등 한번 찍으려면 날 새야 되겠네? 이러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 지금. 그런데 그 양을 채우다 보면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남들 놀 때 열심히 해야 돼. 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A점 좌표는 숫자로 4,0이라고 알려줍니다. B점 좌표의 값은 0,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AP하고 BP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았을 때 그때 A, B라는 점에 대해서 A, B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근데 우린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A,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자 두 개 있는 거 싫다 그랬잖아. 문자 두 개 싫으니까 보통 대입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데 이건 대입하게 되면 좀 불편해질걸? y는하고 정리하잖아 보통 직선은. 직선이 지금 이런 직선인가? 그래서 점의 좌표를 a,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4로 놓고 풀면 되는데 근데 이게 분수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질 계획이거든. 불편할 예정이거든. 그래서 그냥 a, b로 놓고 풀겠습니다. a, b로 놓고 풀려고 하는데 일단 이 조건을 사용하겠습니다.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의 값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AP, BP가 똑같으니까 제곱해서 루트 없이 풀겠습니다. 먼저 A하고 P 사이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 BP의 제곱 구하고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인가요? 그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양변에서 소거하고 남은 것만 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의 값이랑 마이너스 4B 플러스 4의 값이 똑같습니다. 2항에서 4로 약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2항에서 4로 약분하려고. 그랬더니 2a-b 빼기 3이 되는 건가? 내가 2항했고 양변을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식 하나 더 있으면 ab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직선 위는 점은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A, B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에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3B의 값은 12인 게 성립하는 거죠? 빼기만 하면 끝나는 2A-B의 값이 3인데 뺐습니다. 뺐더니 4B의 값이 15? 4B가 15입니다. 8A가 필요합니다. 4B가 15면은 B의 값은 4분의 15인가? 4분의 15를 이항했더니 3 더하기 4분의 15? 4분의 27? 4분의 27인데 나는 8A가 필요한 거 아니야? 8A 값이 누구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마지막 더하기 안 해준다고 선생님 욕하지 말아요. 나 저는 더하기 못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이 포물선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포물선하고 직선이 있는데 두 점 PQ라는 점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 선생님이 전라남도 교육청이 1년에 몇 번 모의고사를 볼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는 많이 보면 4번, 적게 보면 2번 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많이 보지 않게 하세요 해가지고 1년에 2번 보는 일이 있다가 요즘 1년에 3번까지 보더라고. 아마 쌤 생각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은 모의고사를 4번 볼 것 같아. 3월, 6월, 9월, 12월 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자기가 전국 단위로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게 돼. 지금은 전혀 모르잖아. 전국 단위 시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제 적나라하게 자신의 실력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거든.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교점이 PQ인 것 같아. 만나는 교점이 PQ고 P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X좌표 1이라고 얘기합니다. X가 1인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X가 1인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여기가 지금 1대 2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점의 X좌표는 1입니다. 그런데 K가 궁금합니다. K 값을 맞춰주세요. 그럼 출발을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네. 뭐 보통 문제는 이 점 좌표도 주고 이 점 좌표 준 다음에 문제 풀라고 하는데 점의 좌표 안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하네. 어떻게 하지? 점의 좌표가 없다. 어떻게 하지? 점의 좌표가 없으니까 점을 가정하자. P점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알파라고 가정한다면 알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라고 점을 잡을 수 있지. 또는 알파, 3알파 플러스 K라고 잡을 수도 있겠다. 포물선 위는 점이자 직선 위는 점이니까 2차식인 것보다는 1차식이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은 이 점 좌표의 값은 베타라고 하려고. 베타, 3베타 플러스 K라고 놓을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점의 X좌표만 1인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의 1대 2 내분점이 1이라는 얘기네. 그럼 내분점을 식을 세울까? 1이라고 하는 게 내분점의 X좌표인데 1대 2 내분점이니까 1은 베타고 곱하고 2는 알파랑 곱하면 되겠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따라서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인 걸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K가 궁금했거든? 나는 K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P점과 Q점은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선과 선의 교점의 좌표는 두 식을 같다고 놓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중학교 때부터 수백 번, 수천 번 했을걸?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식의 교점의 좌표인 알파, 베타의 값은 두 식을 같다고 놓고 해를 구하는 것 같아.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인 거죠? 내 말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럼 두 식을 같다고 놨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는 0인데 이거의 근이 지금 알파, 베타거든? 그럼 이제 중3 때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이 0이었을 때 두 근의 합의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고백값은 누구죠? 민찬이는 아는 건가요? 네. 아예 아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외워야 되겠다. 이건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식에서 배우는 거거든. 자, 그럼 근거기수 관계에 따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a분의 c라서 마이너스 k인가? 네. 1분의 마이너스 k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열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k값 구할 수 있겠다. 그럼 1번식과 2번식 연립하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지금 5니까 빼자. 뺐더니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알파가 마이너스면 베타는 7인가? 두 개 곱했더니 마이너스 14. 따라서 k값은 14예요. 이 문제는 꼴랑 내분점과 근과계수의 관계만 물어볼 거야. 자, 이해됐을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저 22번.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도 엄청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야. 엄청 유명해. A점 좌표는 숫자로 0,3이라고 했습니다. B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라고 얘기했고요. C점은 4,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 AC하고 AD 길이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AC하고 AD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점을 지나면서 CD의 DC의 평행한 선이라고? DC라는 선과 A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DC하고 AP는 평행합니다. 그래서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P점입니다. 알고 싶은 건 P점이 알고 싶습니다. 이제 상황은 평행하다는 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구만. 얘가 평행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P점을 구하려면 B하고 C를 알고 있으니까 선분 BC의 외분점인 거니? 그래서 지금 B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C에서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은 몇 대 몇 외분점으로 P점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알지? 길이가 똑같다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AC의 길이가 몇이야? 네, 5죠. 3칸, 4칸 떨어져 있으니까 3대 4대 5니까 5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 실제 길이도 5란 얘기죠. 네. 근데 AB의 길이를 구하려고요. AB 길이 구했더니 X는 5칸, Y는 12칸인가? 네. 그럼 여기는 길이가 몇이야? 5칸, 12칸 떨어져 있으니까 5대 12대 13이어서 13칸 떨어져 있나? 우리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의 수 5대 12대 13도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13칸 떨어져 있고 여기는 5칸 떨어져 있다며. 그럼 여기는 8칸 떨어져 있는 거냐? 네. 근데 여기가 평행하다며. 네. 그럼 평행하면은 지금 A점, 아까 P점을 여기서부터는 몇 대 몇만큼 떨어져 있는지 궁금한 거였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B에서 A까지 떨어진 거는 13대, D에서 A까지는 5만큼 떨어져 있는 건가? 여기가 13대 5면은 여기도 13대 5인 것 같은데? 평행했어. 네. 평행했을 때 비율이 똑같다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성질입니다. 그럼 13대 5 외분점만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B점 좌표인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란 점과 C점 좌표인 4, 0이라는 두 점에 대해서 13칸, 5칸 떨어져 있는 외분점 좌표로서의 P점이 궁금합니다. 외분점 구합니다. 마시마로 눈탱이. 몇 대 몇 뺐습니다. 대각선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겠다. 곱했더니 X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럼 따라서 8분의 77?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Y가 계산 안 하게. 8분의 77 하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몇 번일까요?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이 숙제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숙제 한 번 풀이를 다 했네. 진도를 하나도 못 나가서 행복하겠다. 숙제가 줄었다. 숙제는 공통수학 2의 센 수학을 첫 번째 터 풀어오면 됩니다. A점 좌표의 값이 1,6이라고 합니다. 근데 1,6이라는 점의 좌표를 꼭 지정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 AC의 중점을 M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점에 대해서 식을 드릴 테니까 무기중심이 누군지 좀 구해보세요.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 삼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A점, B점, C점에 대해서 중점 좌표 AB의 중점 M점 좌표, H의 중점 좌표 N점 좌표를 잡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점이 지금 1,6인 거 알고 있고 x1, y1, x2, y2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무용심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두 점의 MN의 중점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가? MN의 중점 좌표를 내가 L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요? 누구냐고요? 뭔가 이 초능력들은 어디서 생기는 거죠? 좀 있으면 니네들 손끝에서 레이저도 쏘겠어요? 중점 누구냐고요? 아니 더한 게 2하고 사람의 중점이 누구냐고요? 네, 1,2죠. 2로 나눠야 되니까 더한 다음에 이거 2로 나눠준 게 중점이잖아. 중점이 1,2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선이 x는 1이라는 선인 거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점이 누굴까? 그 점이지. 1, 얘네가 중점이면 얘도 중점일 것 같아요. 이 점은 누구일까요? 1, 마이너스 2라고요? 여기가 4칸이니까 여기도 4칸이어야 되니까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난 이제 무게중심이 필요하죠. 무게중심은 여기가 전체 중선이네? 아니, 이것도 지금 중점이었고 이것도 중점이겠지. 여기가 중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중선에 대해서 내가 찾는 무게중심은 2대1이야, 여기가? 예. 그 점이 궁금하다며. 그럼 전체를 6칸이라고 생각해보자. 전체를 6칸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3칸, 3칸인 거니? 네. 근데 2대1이 나오려면 4칸 대 2칸이어야 되나? 네. 그래야지 2대1인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3칸, 3칸, 4칸, 2칸인데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요점 좌표가 궁금한데 여기는 1칸, 2칸인 거니? 네. 됐어요? 네. 그럼 1칸, 2칸이면 1,2와 1, 마이너스 1을 1,2와 1, 마이너스 1을 1칸, 2칸으로 쪼갰으면 좋겠다고? 이게 무균심이라고? 무균심 구하고 있습니다. x좌표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각선으로 곱했더니 1 더하기 2,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가? 그래서 무균심 좌표는 1, 3분의 2.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